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제 옆에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판단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이 그래도 하락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큰 하락이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연일 S&P 500과 다우지수가 최고가 랠리를 그냥 번갈아가면서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저께는 이제 같이 가는 것이었죠. 다만 오늘은 좀 다소는 숨 고르게 하는 모습.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많이 오르다 보면 일단 전 약간씩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오기 마련인데 딱 이런 시절이 좀 오늘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실제 이렇게 나쁜 건 또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단순한 어떤 차이라든가 경계 매물이 지금 나온 것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은 오늘 또 상당히 좀 분전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거의 오른 게 없이 끝났습니다. 약간 뭐 포인트 차이로 지금 오늘 플러스로 옛날 끝났을 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유가도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구리 가격도 조금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섹터별로 보면 임의 소비재 하나만 좀 달랑 올라가고요. 11개 섹터가 오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오늘 3% 이상 떨어지면서 $8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11개 섹터에서요. 에너지 섹터가 오늘 2.87%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되겠고요. 오늘 금리도 다시 지금 1.56% 수준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1.58, 뭐 그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불과 4, 5일 전에 지난주에 1.7%를 장중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IMF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미국이건 전 세계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2022년 하반기 가면 이제 진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도 일단 오늘 금리를 조금 내려가는 그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금융주도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1.6% 정도가 내려갔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가격이 불과 한 3, 4일 전에 보면 다시 지난 5월에 고점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구리 가격도 최근 들어서 또 한 2, 3일째 좀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약간은 다소 좀 숨고르게 하면서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다우가 상대적으로 하락이 컸는데 오늘 다우의 하락은 비자 카드가 주도했죠. 비자가 오늘 무려 6.9%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나오는 어떤 IR을 통해서 회사에서 밝힌 것들이 한두 개가 이슈가 됩니다. 비자는 이제 비자 자기네들의 그 결산일이 이미 이번 4분기가 끝났고요. 다음 1분기가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요. 다음 1분기의 실적 전망이 월가의 기대 이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 그러니까 다음 1분기 매출이 한 10% 후반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어 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10%, 한 18%, 19%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월가에서 생각했던 것은 36% 정도 늘어날 거로 기대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4분기에는 29%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목표 주가가 비자는 세 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한 곳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오늘 주가 하락이 되겠고요.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지난 한 4, 5월부터 그 비자가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계속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법무부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스퀘어나 페이팔, 그리고 스트라이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것들도 오늘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종목 체크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모든 섹터가 약했던 가운데 그래도 뛰어오르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지탱해줬던 종목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알파벳이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지금 월가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이 이제 물론 막판에는 그 상승폭으로 많이 거의 됐고 거의 보합으로 끝났지만 네. 오늘 장중 내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실제로 보면 서너 개가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알파벳이 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슬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AMD도 오늘 6일째 상승 사상 최고를 갔다가 결국 조금 밀려났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실적을 또 한 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리고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림이 하나 기억하실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요 10개의 비즈니스 섹터가 있는데 그 10개가 전부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작년 3분기에 플러스가 난 적이 전기에 있었지만 한두 개가 이제 거의 제로 성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부 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최소 9곳의 목표 주가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최고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기존의 360에서 $400까지 올려놨습니다.
$400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330 좀 이하거든요. 상당히 한 15%에서 17% 정도까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거라고 이따 발표한 거죠.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4.2% 올라가면서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어저께 이제 그 시간에서 실적이 나오자마자는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생각만큼은 좀 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도 자체도 엄청난 거지만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것 정도가 이슈가 되면서 소폭 내렸는데요. 일단 그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완전 딴판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15곳의 증권사가 모두 줄 상향했고요. 한 곳도 그 JMP 증권만 중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최고 목표 주가는 제프리즈 증권에서 $3,500를 제시했고 모네스 크레스피에서 $3,660를 제시한 것이 제일 최고 목표 주가를 오늘 현재를 보면 제시했고요. 참고적으로 주가는 4.96%가 올라가면서요.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은 1조 9,2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지금 상당히 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어저께 이제 리사수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아주 폭주하고 있다. 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4분기 실적도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행 분기의 실적을 또 한 번의 가이던스를 또 올렸습니다. 제 기호로 보면 AMD가 지금 3분기 연속으로 계속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하여튼 엔비디아와 AMD의 찰떡궁합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하튼 오늘 6일 연속 사상 최고가 이후 오늘 소폭에 밀리면서 0.53%는 밀렸는데요. 오늘 무려 최소 16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은 $180를 제시한 것입니다. 로젠블렛인데요. 기존에 $150에서 $180까지 올려놨고요. $150까지 올린 것이 시트그룹이라든가 크레이그 헬먼 정도가 $15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립을 얘기하는 것도 서너 곳이 있습니다. 제일 야박하게 보고 있는 것이 도이치뱅크는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90에서 $113 올려놨지만 여전히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3면 현재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일단 도이치뱅크는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AMD의 흐름을 저희가 체크해봤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몇 초 단위로 항상 그렇게 포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는 주식인데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있으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주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 간단하죠. 그리고 이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은 내 주식을 내가 A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속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 스트레스를 받죠. 내 주식이 재산에 떨어지네, 가치가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지만 그건 이제 주린분의 생각이고 오랜 경험이 있으시던 분은 더 정말 속상한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는데 올라가는 거가 이제 그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10배, 100배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 있고 속이 상하고 있고요. 특히 그런 것들이 더욱이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면 진짜 머리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도 마찬가지. 저희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이제 저희 7시 넘으면 이제 대부분이 한국 주식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 주식에서도 특히 코스닥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기업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또 상당히 잘 아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기업이 뻔히 쓰는 거 아는 기업인데 내가 주식이 없거나 아니면 가졌던 거를 팔았을 때 올라갔을 때 보면 그 스트레스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머라고 표현하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근엔 다시 주가가 최근에 좀 쉬었지만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올라갔을 때 내가 주식 팔았을 때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주식으로 보면 제일 익숙한 것이 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를 갖고 있는 구글, 그래서 비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류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비자 같은 건 요즘 떨어져갖고 속상하지만 그보다 더 속상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았던 분이 더 훨씬 속상한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더라도
안 하시는 분이나 주식 안 하셨던 분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셨던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제 말씀을 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럼요. 여하튼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유튜브가 됐건 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엔비디아나 그 AMD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모델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이젠의 뭐 그리고 이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칩, 지포스의 뭐 또 딱 이걸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도 쓰고 있고 그렇게 값이 올라가는데 나는 주가가 조금 올라가서 팔았다? 아니면 또 눈치 보고 있다 안 샀다?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시가총액 오늘 이제 2조 한 4,300억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애플이 2조 4,6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바짝 쫓아왔어요.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을 보면 한 330달러 정도만 가면 지금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2조 5천억 달러를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애플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애플 이렇게 과거에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보면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였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이제 그 쇠락의 길을 걸어들었던 것이 2005 그 직후부터 2010년도까지 상당히 쇠락의 길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애플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때 2010년도에도 한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잠깐 제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 18년부터 19년. 그때는 조금씩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건 주가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는 잘 보시지 않을 텐데 시가총액의 그래프입니다. 시가총액. 그래서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이 애플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이제 등락이 있죠. 훨씬 이제 제조업이고 그런 등락이 있지만 등락이 있는 반면에 사실 오렌지색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그거는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꾸준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PC를 더 많이 사진 않는 그런 그림인데요. 제가 어제 그 다음에 내일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요즘 예전에 오피스 365인데 이름이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그런 구독자 수와 저 똑같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자체가요. 내일 한번 제가 한번 같이 공유해드리겠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2020년에도 한번 잠깐 1등한 적이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잠시 1등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뻗어간 적은 없는데 이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일은 이제 특히 애플의 이제 실적 발표에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의 실적 발표와서 어떻게 튈지 모르죠. 어찌됐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하고 있죠. 물론 서피스라는 그런 노트북류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은 엑스박스를 하고 있는 기기도 만들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최소한의 공급망 이슈가 없는데 애플은 내일은 대부분의 월가 시간 실적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서프라이에 대한 그런 이슈를 얘기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렇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내일 네.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보여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1등을 갖고 그래서 뭐 왕자의 게임이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1등을 다루는 싸움이 한복판에 와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 회사 뭐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는 것만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두 회사가 내일을 기점으로 과연 왕자 게임에서 누가 이기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지금 워낙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적 열심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종목별로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좋게 나왔던 기업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기업 중에서 과거에 이제 실적의 예상을 정확히 맞췄던 기업 그리고 그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다는 기업을 제가 한 3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테러다인이라는 회사를 어저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까지 보여드렸는데 테러다인은 어떤 회사냐면 다양한 어떤 그 공정에서 테스트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항공계도 들어가고 전투계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어떤 공정에 테스트하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테러다인인데 과거에 보면 100% 이 회사가 실적을 항상 상회했고요. 네. 당일날 보면 한 1.5% 정도가 이익이 올랐던 기억이 있다고 제가 통계에다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이번에도 또 한 번에 100%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실적을 정확하게 부합했는데 오늘은 좀 제법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무려 6.9%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통계일 뿐이지만 이런 통계를 오늘 한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고 오늘 이제 미국 시간으로 그 목요일 아침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밤에 나오기 전에 발표될 것이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는 어제도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한 98% 정도로
이익을 맞췄던 기업이고요. 당일날 상승률은 2.6% 정도 났는데 모르죠. 이거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하여튼 통계에는 그렇게 나왔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나타난 것이 코카콜라가 있었죠. 코카콜라가 이제 예상보다 좋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나오면서 한 1.9% 정도 올라갔고요.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건 딱 이겁니다. 집 바깥에 나가면서 많이 마셨다는 거죠. 그게 무슨 또 스포츠 경기가 되고 여행 때도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곳에 가서 이제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을 마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코카콜라 이슈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연중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또 하나의 보잉이 있습니다. 보잉은 이제 예상을 넘는 손실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제 보잉은 이제 올해까지 큰 재미없지만 보잉은 결국은 항공기에 대한 수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 찬스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발표한 실적만 보면 뭐 재미가 없었죠. 특히 이제 보잉이 됐건 로키드 마틴 마찬가지지만 워낙 큰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부품이 수만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 만들 때. 그런데 딱 들어가는 것이 서플라이의 공급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사람을 구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잉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자동차 기업이 한 기업은 장 전에 나왔고요. 하나는 장 후에 나왔습니다. 다음 첫 번째가 이제 GM이 되겠는데요. GM은 결론을 보면 오늘 5.4%가 훅 떨어졌습니다. 이익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건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크게 예측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 회사들. 왜냐하면 판매 대수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요. 어찌됐건 매출은 265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267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당 이익은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96센트가 예상됐지만 1.52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늘 정기장에서 5% 이상 떨어졌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연간 순현금 흐름의 전망을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가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참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때문에 실적 발표는 주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순현금 흐름이 4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브레이크 이븐이 되고 내년에 이제 확실하게 플러스가 난다는 말 때문에 올라간 건데요. 어떤 GM은 오늘 4분기에 순현금 흐름을 좀 하향했다. 이런 것이 오늘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포드인데요. 포드는 정규장에서는 GM이 떨어지니까 포드도 같이 떨어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 2.56%, 7%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정규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흐름입니다. 매출은 거의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25억의 전망에서 332억이 났는데 주당 이익이 27센트에서 51센트로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왔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간에서 3, 4%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포드 자동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실적 참 많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리하시느라고. 오늘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은 이 실적이 그동안 이끌었던 강세가 오늘 약간 풀이 죽으면서 좀 모멘텀이 꺾였나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실망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전망치는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3분기, 그러니까 9월 말이란 건 왜 그러냐면 9월 말이 이제 3분기가 공시적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때를 이제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때 전망했던 3분기의 실적이 한 26에서 27%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요. 이게 이거 사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수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준을 보면 레피니티브에서 집계한 건데요. 실적이 이번에 35.6%가 증가할 거라고 바뀌었습니다. 또 상향됐습니다. 지난주에 35%까지 올라갔는데 또 0.6%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오늘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9월 말 기준 대비 거의 한 9%포인트가 상향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뭐느냐?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산업, 금융, IT 순서로 이익 증가 폭이 크겠습니다. 특히 이제 82%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익 전망의 상회율은 한 13.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난 2분기보다는 훨씬 모자르죠. 왜냐하면 2분기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2분기는 이익 전망 자체가 더블이 났습니다. 이익 전망 자체가 96%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이 워낙 최저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는 그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고 상승 비탄율도 크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 증가에 대한 그런 순서대로 보면 그 비트율은 13.3%가 전망치보다 나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익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미국을 따라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어닝 쇼크란 얘기를 합니다. 아, 네. 네, 그 기준은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건 뭐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월가에서 쓰는 기준이 네네. 되겠는데요. 이익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 전망 대비 10% 이상 더 이익이 나면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10%보다 더 아래로 나가니까 12% 이상 하락하면 어닝 쇼크가 되겠고요. 그냥 실제로 그냥 맞췄다. 그러면 영어로 인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맞췄다 그러고 이걸 상회하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정도 상관없이 비트라는 뜻이 이겼다 해서 비트란 말을 쓰고 네. 안 되면 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튼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율이 13.3%라는 것은 쉽게 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그리고 향후 전망되는 기업들의 미국의 3분기 실적은 그냥 기본이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13.3% 나왔고 그중에서도 뭐가 좋았냐면 금융주나 산업주, 기술주, 헬스케어, 임의소비 순서대로 이익을 비트한 율이 높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보면 되겠느냐? 가장 쉬운 것은 늘 이제 미국 주식은 편하는 것이 ETF가 넘쳐나는데요. 그중에 섹터 ETF가 편하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XLF가 가장 일반적인 ETF라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재는 특히 이제 개인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섹터가 이제 익숙한 것이 아닌데 이런 건 어떤 XLI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재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XLK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던 3분기 섹터별 이익 증가폭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함께 잘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흐름 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어떻게 하면 더 끌어올려 드릴 수 있는지 열심히 고민 많이 해서 올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